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요. ESG 경영의 의미, ESG 경영의 수렴 과정, 또 ESG 경영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협의체로 구조화되게 됩니다. G20,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20개를 일컬어서 G20이라고 하는데요. G20 내부에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융안전위원회 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고요. 그 제안에 힘입어서 TCFD라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이 지배구조, 다시 말하면 그 회사 내의 의사결정 구조, 그 다음 경영 전략, 그 다음 위험 관리 요소, 그 다음에 회사를 평가하는 지표, 그 다음에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려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개국에서 이미 100개국이 넘었다고 합니다. 3,4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는 단순히 국가만 포함되지 않고요. 국가 내에 있는 부서, 부처, 그리고 기업들,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들도 협의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재무정보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재무정보 공개 내에는 실제로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재무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미국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런 선언들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마다 2019년도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기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주의 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야. 예.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하면 안 돼. 그런 것만이 기업이 가져야 될 또는 기업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럼 기업은 뭘 고려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기업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그 지역사회를 이야기해요. 이런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책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업도 공유하고요. 그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또 보상하고 교육하는 것들도 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직원들에게도 그런 보상과 교육과 관련된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품업체에게는 아주 공정하게 대하고 주주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해야지 그것이 바로 기업이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물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이 가치 선언은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너무 가치 선언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 실제로 그 가치 선언했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떻냐. 또 그 가치 선언에 입각한 다양한 계획들, 근본적인 변화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라는 학계와 언론계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런 선언들, 다시 말해 이것이 옳아, 이것이 좋아라는 이런 가치 철학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치 철학들이 일어난 이후에 제도가 바뀌게 되고요. 그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로 가치 철학들이 제도화되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이런 시각의 전환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ESG 경영의 기준, 우리가 그 유엔이 말하는 그 책임 투자 원칙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유엔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국가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자발적인 어떤 참여, 자발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투자 회사에게 이런 서한문을 보내게 됩니다. 자,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은 다음 6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SG 이슈를 투자 분석 의사 결정 시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유엔에서 어디에? 투자 회사, 기업의 돈을 지원해주고 돈을 투자하는 그 투자 회사에게 편지를 쓴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투자 분석을 하거나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에 ESG 관련 이슈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능동적 자산 보유자로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ESG 이슈를 자산 보유 정책이나 또는 그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달라. 당신들의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ESG 이슈를 좀 고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투자 대상의 ESG 이슈들의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라. 기업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들에게 ESG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투자 업계 내에서 이 원칙 도입이나 이 이행 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만 그 ESG 이슈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지 마시고 이 투자 업계 내에서도 이런 것이, 그러니까 ESG 이슈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산 보유 정책이나 자산 실천 정책에 있어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업계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원칙 이행의 효과 개선을 위해서 좀 협력해 달라. 책임 투자 원칙을 이행하고 이 책임 투자 원칙이 이행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함께 고민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투자 원칙에서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내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자원 고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또 그 회사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물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요.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직장의 안전보건을 잘 이룩해 있는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지역사회는 어떻게 관계하고 실제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그다음 부정부패, 그 다음에 실제로 보상체계나 로비나 기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라고 하면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얹으면 됩니다.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대기와 물의 오염, 물 부족 현상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 노력하는지, 산림의 황폐화를 어떻게 막고 있는지, 에너지 효율은 신경 쓰는지 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사회에서는 소비자 만족도에 대해서 고민하느냐,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보호는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 또 실제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회적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회를 감사할 수 있는 구조까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부 고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우리는 3가지 정도를 함께 공부한 겁니다. 먼저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ESG 수렴 과정은 유엔의 발전 목표, 다시 말하면 새천년 발전 목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기준은 환경 경영, 사회 책임 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새로운 가치의 등장인 ESG. 우리가 지금 어색하고 조금 낯선 개념일 텐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ESG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일상에서 ESG를 구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